자, 그럼 북한 체제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북한 체제의 특성은 요 슬라이드 한 장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1인 지배 체제다. 두 번째는 계획 경제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전체주의 국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1인 지배 체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계획 경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체주의 국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좀 보자면요. 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북한은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당 국가 체제라든지 계획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가 태동하면서 생겨난 보편적인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도 이런 사회주의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보편적인 사회주의 특성 외에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 권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어떤 절대 권력 체제.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은 이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특성과 그들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사회주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것은 당과 국가 체제 그리고 계획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이고요. 북한만의 특수성은 절대 권력 1인 수령 중심의 최고 지도자 중심의 절대 권력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앞에서 설명한 우리가 당 국가 체제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어떤 특성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 플로레타리아 계급, 즉 노동자 계급이죠. 이 노동자 계급이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특징이 당 국가 체제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당 국가 체제라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하나의 당이 북한으로 치면 노동당이죠. 일개의 당이 최고의 어떤 위상과 권한을 지닌 이 권력의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당은 즉 당 국가 체제 사회주의 보편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으로서 당 국가 체제에서 권력을 장악한 이 당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상위에 위치해요. 그래서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이 국가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삼권 분립이죠. 입법, 사법, 행정이 소위 말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당국가 체제는 사회주의 보편적인 어떤 특성에서는 이 당국가 체제에서는 당이 절대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체제다. 국가보다도 당이 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당이 다 통제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관들은 이 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당의 통제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모든 국가의 정책도 이 당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북한의 이런 당 국가 체제는 나중에 우리가 북한의 정치 체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자세하게 우리가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성을 좀 보자면요. 우선 자, 북한은 자, 우리 요거 논의하기 전에 우리 베트남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들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한 이 수령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북한의 통치 이념입니다. 현재까지도 통치 이념이죠. 그리고 북한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대로 당 국가 체제의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특성을 대입을 해보면 노동당이라는 정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북한에는 노동당이 절대적인 권력이죠. 그래서 노동당의 총비서, 과거에는 이제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총비서로. 김정은이 지금 현재 노동당 총비서죠. 노동당의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당의 총수죠. 총재 정도 되죠. 자,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노동당 총비서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직책이 당에서는 노동당 총비서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서 노동당 위원장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명칭이 이제 위원이라는 어떤 시스템에서 비서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자, 위원이라는 시스템은 어떤 의미냐면 좀 협의체의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비서 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서 체제는 협의체의 개념이 약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일방적인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따라가는 어떤 체제가 이 비서 체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위원 체제에서 비서 체제의 개념으로 노동당 운영이 바뀌면서 명칭도, 김정은의 명칭도 노동당 위원장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이렇게 이제 바뀐 것이죠. 자, 그래서 노동당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당 지배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원래 당초에 이 북한의 통치 이념은 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이 막스 레닌주의였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죠. 근데 지금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라 이 주체 사상이 통치 이념이에요. 과거의 여러 동구 유럽의 여러 공산주의 국가나 또 구소련과 같은 이런 보편적인 어떤 사회주의 국가는 이 통치 이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죠. 북한도 처음에는 소련에 의해서 이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제 막스 레닌주의를 추종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북한이 자기식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이 막스 레닌주의가 이제 주체 사상으로 대치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통치 이념은 주체 사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당규약에도요, 이 주체 사상은 1980년 이 제6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에 규정이 되었어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당의 공식 이념이다라고 규정이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헌법, 자, 지금 북한의 헌법은 14차례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북한의 헌법은 2009년도 이때는 김일성 헌법이라고 불렀어요. 이 김일성 헌법에는 이 주체 사상을 구현한 선군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추가가 되었어요. 김정일 시대였죠. 아들 세대인 김정일로 넘어오면서 선군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주체 사상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군 사상은 주체 사상을 계승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체 사상은 오늘날 북한의 통치 이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북한은 북한만의 특수한 통치 이념을 표방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주체 사상은 이 통치 이념, 즉 주체 사상은 북한식 수령 체제의 하나의 골격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북한의 우리 헌법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북한의 헌법은 처음에는 이제 북한 헌법을 우리가 인민민주주의 헌법 이렇게 불렀어요.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제 14차례에 의해서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6차 개정에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6차 개정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8차 개정이 이제 김일성 헌법으로 바뀌었어요. 김일성 헌법으로 바뀌었고요. 8차 개정이죠. 이때 명칭이 이제 김일성 헌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1차 헌법의 개정이 됐는데 이때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바뀌었어요. 김정은 시대에 이제 바뀐 거죠.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 정확한 북한 헌법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11차에 개정이 된 게 반영이 안 된 명칭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흔히 우리가 뭐 사회주의 헌법, 북한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11차 개정 때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김일성 헌법에 2009년도에 성군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추가가 됐지만 이제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성군 사상은 이제 굉장히 희미해졌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 하나의 통치 이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의 또 하나의 정치적인 특성은요, 당과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이 당 국가 체제라고 그랬죠. 당 국가 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이 일당이 되어서 국가와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개념, 이게 당 국가 체제라고 그랬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당 국가 체제고요. 그래서 당과 군과 국가 체계 위에서 이 구심점에 최고 지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최고 지도자를 우리가 수령이라고 명칭을 해요. 우리가 사실 듣기에는 수령이라는 어떤 어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이 수령이라는 명칭은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수령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귀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이 수령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높이 부르는 명칭이에요. 최고 지도자 또는 수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과 군과 국가 체제, 즉 당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군과 국가보다 앞선 체제죠. 그래서 군과 국가는 당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에 군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통제하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당 중앙군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죠. 국가는 이제 결국은 내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결국 또 이 내각도 결국은 당의 지도 지침을 받아서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죠. 내각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군과 국가가 당의 지도 지침을 받아서, 노동당의 지도 지침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걸 우리가 당, 군, 국가 체계 위에 구심점으로 결국은 이러한 노동당의 총비서가 결국은 김정은이죠. 최고 지도자죠. 그래서 노동당의 총비서, 그 다음에 군으로 봐서는 군 최고 사령관이죠. 김정은이 직책이. 국가 측면에서 볼 때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당과 국가의 최고 정점에서 다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노동당 총비서, 군 최고사령관, 국가 측면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런 직책을 가지고 당과 군과 국가의 최고 정점에 있으면서 이 전체는 결국은 노동당이 국가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정치 체제를 이 수령 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당규약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북한의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정치 체제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다 이런 말을 흔히 해요. 우리 조선 노동당에서 운영하는 기관지나 또는 중앙통신 이런 방송을 들으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영도의 핵이며 하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북한에서 수령은 영도의 핵이죠. 현재 김정은은 영도의 핵이고요. 영도의 핵이라는 말은 지도적인 어떤 중심점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은, 노동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 수령의 어떤 유일적 영도 아래에서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정치 특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